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세 쇼크로 인해서 지금 증시도 쇼크를 받은 상황이지만 뭐 TQQQ나 속슬, 레버리지의 상품들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현재 오늘 분석해 볼 내용은 일단은 뭐 레버리 상품들이 나스닥과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는데 변동성이 훨씬 큰 거죠. 해서 나스닥을 먼저 분석하고 현재 TQQQ를 많이 물려들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지, 또한 마지막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 좋아 보이는 정보, 일단 급락장에서도 상승 종목은 존재해요. 테마주를 이루면서. 해서 분석 내용을 잘 들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식으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느냐. 자, 시장에서 추세라고 하죠. 추세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추세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 라인을 계속 타고 움직여요. 그리고 또한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저항 라인에 걸리게 되면 조정이 들어오고 지지 라인에 걸리게 되면 상승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기죠. 이 상승 추세에서 조정 파동은 존재해요. 무조건적인 상승이 아니라 조정 파동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채널 상하단을 반복을 하면서 고점을 올린다는 거죠. 물론 현재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많이 폭락한 건 사실이에요. 폭락한 건 사실인데 아직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끝나지 않았죠. 물론 지금 단기적인 폭락이 나오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증시가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야, 이거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이때 구간 업로드 영상 보시게 되면 이 당시부터 계속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업로드 영상이 한 3, 4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썸네일도 다 똑같죠. 나스닥 폭락하니까 대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고 해서 많이들 대응을 못 하셨을 텐데 그렇다 좀 아쉽죠. 저는 이때 이제 숏으로 잡고 있긴 한데 뭐 현재까지도 잡고 있긴 해요. 자, 보시게 되면 채널 자체가 상승 채널이죠. 상승 채널인데 아직 이 하단 지지 라인이 깨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트럼프가 이제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갑자기 관세를 유예한다고 해서 급락 중인 증시를 단기적으로 반등을 시켰는데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증시가 좀 더 빠져야지. 증시가 좀 더 빠지면서 이 지지라인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지금 어설프게 올려봐봤자 밑에서 받쳐주는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상승하다가 풀릴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차라리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이 추세선 하단 지지 라인을 밟고 여기서 매수세를 동반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현재 급락장이긴 하지만 아직 상승 추세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물론 여기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또 얘기가 틀려지겠죠. 하지만 좀 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뭐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겠죠. 최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고, 뭐 반대체 레버리지, 뭐 TQQ나 쪽슬 같은 경우도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느냐? 일단 TQQQ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폭락을 한 상황이죠. 대략적으로 현재 고점 대비 한 60% 정도의 폭락을 맞은 상황인데, 물론 들고 계신 분들은 또 국내 주식 투자자, 국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다고 하죠. 이 TQQ 자체를 레버리지 상품을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 멘탈이 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하루하루 힘들고. 이 폭락장 손실 구간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실로 그대로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제가 현재 TQQQ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나스닥 이게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유 작업이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하죠. 오히려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죠. 이런 저항 구간에서 일단은 일부 지금 저항 구간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현재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항 라인이 너무 강해요. 실질적으로 매물대 자체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56불 라인의 저항도 상당히 강하죠. 해서 현재 TQQQ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량 자체를 여기서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론 100% 손절을 못 하겠죠. 이미 손실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0% 청산을 못 하더라도 이 구간 뭐 한 49불에서 56불 라인에 반등을 해주면, 단기적인 반등을 해주면, 물론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더 해주게 되면 TQQQ 또한 커플링으로 장기적으로 따라 올라오겠죠. 따라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 일단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존버 타면 올라가지 않느냐.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제가 계속 올려드렸던 기술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 지지라인을,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지지라인을 밟아줘야지 나스닥 증시가 기술적 반등으로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빠르게 반등하게 되면 TQQQ나 뭐 속술 같은 경우도 빠른 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두세 배 속도로 더 빠르게 반등을 하겠죠. 해서 저 같은 경우 만약 물려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현금을 확보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현재 보시게 되면 추세선 라인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나스닥이 쇼크를 맞고 이 저점 라인까지 깨지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와서 이 저점 라인까지 때리게 되면 이 TQQQ 또한 한 30불 라인까지도, 30불에서 한 25불 라인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무한대로 자꾸 버티시는, 아니 그 TQQQ 물량을 줄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줄일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줄이지 않았는데 나스닥을 따라서 커플링으로 이 하단 지지라인까지 때리려 확인하러 내려왔다라고 하면 50%에 대한 보유 물량 리스크를 대략적으로 50% 이상 또 맞는 거죠. 실질적으로 맞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TQQQ를 50주를 정리를 했다. 100주 중에 50% 물량 50주를 정리를 한 상황에서 이 하단 라인에, 그럼 현금으로 확보를 하겠죠. 현금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이 하단 라인까지 나스닥을 따라서 쇼크를 맞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50%, 그러니까 50주라고 쉽게 간단히 50주 정리한 물량의 자금을 여기서 싣게 되면 이게 뭐 100주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50주를 손절을 했지만 가격 라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는 뭐 100주를 탈 수도 있고 150주를 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의 매수 평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그 손절 리스크는 가슴이 아프지만 기다렸다가 하락하게 되면 물량을 2배, 3배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2배, 3배로 늘릴 수 있고, 일단 기술적 반등상 저기서 TQQQ의 지지라인과 나스닥의 지지라인이 얼추 비슷하죠. 여기서 반발력을 이용해서 일단은 뭐 수익보다는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되겠죠. 일단 하락 추세라도 반등은 존재해요.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도 강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헤드앤숄더 파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고점에 나왔고 두 번째 고점에 나오고 좌측 지지라인을 확실히 확인을 해주면
좌측의 저항 라인까지 상승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좌측의 좌우측 저항 라인을 확인하러 튀어 올라온다라는 거죠. 해서 만약에 본인이 지금 티켓큐를 물려 있으면 여기서 추가 예상대로 뭐 한 25불 라인에서 25불 라인에서 30불 라인까지 30불 라인까지 하락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이 반발력을 이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되면 저항 라인은 이 구간이죠. 이 구간 대략적으로 한 46불에서 49불 라인, 파동상으로는 헤드앤숄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쯤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해요. 여기서 반발력으로 튀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동상 헤드앤숄더 파동이죠. 이런 식으로 단기 헤드앤숄더 해서 가장 좋은 거는 현재 뭐 추가적인 여기서 이제 자금을 좀 스테이 시켜놨던 분들은 자금을 좀 스테이 시켜놨던 분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이게 무조건적인 물타기랑 전략적 분할 매수랑은 틀린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한 25불에서 튀어 올라가게 되면 저항 라인 50불 라인까지는 한 100%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으로 100% 정도 되니까 어디까지나 뭐 제가 바라보는 기점인데 진짜로 TQQQ가 이 라인까지 떨어졌다 하락을 했으면 가장 좋은 건 일단 빠져나오기 가장 좋은 건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본인의 평단가를 45불에서 50불 라인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뭐 85불이신 분도 있고 75불, 뭐 65불 다 틀리게 중구난방이겠죠. 중구난방이겠지만 여기서 물론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여기서 물량을 굳이 난 줄이기 싫다.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뭐 물량을 줄일 필요는 없는데 현재 완전 몰빵으로 들어가셔갖고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죠.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대로 자꾸 홀딩해서 50불까지 튀어 올라간다고 하면 뭐 현재가 구간이죠. 일단 못 빠져나온다고 봐야죠. 하지만 여기서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한다면 여기서 매수 반발력 추가적인 자금을 유입시켜서 반발력 때 45불 라인에서 50불 라인 헤드앤숄더 좌우측 저항 구간에서 일단은 뭐 물량을 정리를 하든지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라는 거죠. 가장 베스트한 거는 지지라인에 붙었을 때 추가적인 여유 자금을 밀어 넣어서 본인의 평단가를 45불에서 50불 라인에 맞춰서 반등했을 때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나왔고 전고점을 때렸지만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했을 때 이 구간에 있을 때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현재 전체적인 증시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제 폭락장이 어떻게 이제 하락장인데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장주 같은 경우는 증시가 폭락하는데 디커플링으로 못 올라가요. 뭐 그건 다들 아실 거예요.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디커플링은 못 올라가죠. 하지만 폭락장에서도 이 상승 종목은 존재를 해요. 특히 이 폭락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그동안 소외됐던 테마주들이 강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한 이게 상승 명분이 있고 그게 합당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폭락장인데 이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일단 눈에 띄겠죠. 눈에 띄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근데 거기서 올라갈 명분마저
합당하다라고 하면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돼서 급등 시세를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인 모자이크 컴퍼니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현재 지구 온난화 그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말이 많죠. 사실상으로 계속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작황 감소, 특히 식량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가축의 주식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과거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이 당시에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한번 터졌어요.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한번 터지면서 공급량이 줄어들었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때 당시에 미국 주식 중에 대장주가 모자이크 컴퍼니라는 기업이에요. 이게 한 비료 그쪽으로 해서 전 세계 아마 1위 종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시가총액도 몇 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꾸준히 조정파동이 들어왔죠. 조정파동이 들어왔고, 이 당시에도 최근에 그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단기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이때도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단기적인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죠. 그 이유가 농산물 작황 감소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요인이 컸죠. 이때 당시죠. 이때 당시에도 소비자 물가가 폭발적으로 그 작황이 줄어들면서 이때 당시도 약 100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은 뭐 기후 변화가 안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현실화되고 있고, 단적으로 국내만 보더라도 동해에서 잡히던 오징어가 서해로 이동을 하고, 제주도에서 잡혔던 방어들이 지금 동해로 이동을 하죠. 해서 에그플레이션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 분석상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헤드앤숄더 파동이라고 있어요. 역헤드앤숄더 파동이죠. 아까 헤드앤숄더 파동이 반대인데, 저점을 찍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좌측의 지지 라인을 지켜주게 되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또한 시장의 신뢰도 상당히 강하고, 1년짜리 뭐 한 달짜리 역헤드보다는 1년짜리 역헤드앤숄더가 더 상승 파동을 길게 가죠. 한 달짜리는 뭐 한 5일 가다가 풀리면 1년짜리는 뭐 한 달, 두 달도 갈 수 있고, 뭐 5년짜리는 6개월, 1년 이상도 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06년도부터 차트예요. 2006년도부터 차트고, 현재 파동상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지지 라인의 지지를 받고 일단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의 초입이라 보고 있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파동 자체도 지금 현재 역헤드앤숄더 파동이에요. 역헤드앤 이런 식으로 파동 자체가 역헤드앤숄더 파동의 오른쪽 지지 라인에서 지금 밀고 올라가려고 자세를 취하고 있죠. 밀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전고점과 전전고점인 이쪽 라인은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선 그 이상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가 대비 대략적으로 전고점과 전전고점을 올라간다면 현재가 대비 대략적으로 한 250%에서 300%까지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해서 만약에 제가 들고 있으면 그러겠어요. 만약에 지금 티켓 손실이 너무 극대화된다라고 하면, 뭐 이것에 물린 자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게 되면 뭐 이게 바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자금이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자금이 묶여 있으면 뭐 이런 종목, 올라갈 것 같은 종목을 샀는데 다행히 운때가 맞아서 얘는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TQQQ가 여기서 나스닥을 따라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부분 손절의 손실분을 일단 모자이크 컴퍼니에서 만회하고 더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겠죠. 수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밀어넣게 되면 여기 다시 한번 이 청산했던 물량을 모자이크해서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분마저 집어넣게 되면 평단가를 낮추기는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뭐 제 전략이 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차선책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자꾸 지금 손질 났다고 무조건적인 존버? 무조건적인 버티기는 일단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장기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만큼 심적 고통도 크죠. 피말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에그플레이션, 어제 테마주 같은 건 로테이션인데 지금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죠. 현재 지금 유튜브 보시게 되면 뭐 북극 빙하가 떨어져 나가서 그 밑에가 공개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말이 많죠. 말이 많고 테마주를 잃어서 상승하게 되면은 특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식량은 사람과 가축의 직접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철저히 움직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증시 급락장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증시 급락장에서는 대형주 엔비디아, 테슬라,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절대 못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중소형주 중에 그 완영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반드시 존재하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상 시장의 니즈를 맞춰주게 되면 폭발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수세를 부르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현재 뭐 많이 힘들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힘든데 일단 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잘들 대응하셔갖고 좋은 결과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일단 뭐 분석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뭐 앞으로 뭐 테슬라, 뭐 엔비디아, TQQ, 뭐 속스 대형주 위주로 일단 분석을 올려드릴 예정인데, 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댓글란에 남겨놓으시면 가급적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위주로 할 테니까 일단 뭐 주말이긴 한데 뭐 잘들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